흰색 스톤을 고르신 분들, 여러분과 함께할 천사, 정의의 천사 라구엘입니다. 라구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천사는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교통정리를 해주는 천사다. 뭔가 따끔하게 질책도 하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정도를 간다면 매우 좋아할 거예요. 기준과 질서,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매우 기뻐할 천사라고 보입니다. 검과 저울을 가지고 있는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적인 디렉션을 해줄 거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판단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장애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도와주는, 힌트와 단서를 주는 좋은 결정, 신의 한 수를 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며칠 몇 개월 이내에 내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작용을 해줄 수 있는 천사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고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천사는 여러분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거의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천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에 생각보다 많이 작용을 할 거고,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에서 이게 내가 한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결정을 했지, 이런 판단을 했지 했을 때 분명히 도와줬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영혼에 어떻게 적용되냐, 우선은 5번째 차크라가 나왔어요. 5번째 차크라는 비슈다 차크라라고 해가지고 목에서 작용한 차크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나 의사표현이나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 주로는 말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관장하는 천사예요. 7살 때부터 12살 사이에 열리는 차크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의사표현을 할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계약서를 맺고, 연애와 관련돼서 고백을 하고, 말을 할 때 어쨌든 익스프레션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다라고 한다면 이 차크라가 열려가지고 작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 멀티디멘셔널리티인데 다층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든 잠재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런 쎄한 감정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럴 때 이 천사의 개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조언을 이제 천사가 해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최근까지 뭔가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때를 좀 교훈 삼아서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 있죠. 후회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전화위복이란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과거에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집착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라고 보고, 뒤에 있는 결정을 잘하면 된다. 혹은 그게 어그러지고 잘 안 된 게 뒤에 있는 더 큰 빅픽처를 위한 한 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 안 좋은 일 하나가 뒤에 있는 더 큰 안 좋은 일을 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옹지마는 뭐예요? 그 일화가 있죠. 아들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지금 아이고 상심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을 하는 거야. 그때 아이가 부상이기 때문에 징집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친 건 너무 불행한 일이지만,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더 큰 부상을 입거나 다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액땜의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전쟁터 나가면 무조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서 떨어뜨려야 돼. 좀 긍정적 방향으로 좀 생각합시다. 앞에 안 좋았던 부분, 내가 뭔가 잃었던 기억, 연애라고 한다면 연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업, 이런 것들도 조금 데미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한 작은 경험 안에서 더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연애라고 칩시다. 그러면 걔랑 결혼하면 인생 망하는 거였어. 뜯기는 거였어. 근데 와가지고 좀 개입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자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여러분들과 천사가 이룰 일들이 있어요. 뭔가 엄청난 의욕을 불러일으켜 줄 겁니다. 최근까지는 분명히 좀 의기소침해져 있고, 나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믿음이 좀 사라지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몇 개월 안에 천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냐, 불타오르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거의 파이어 하는 거예요. 완전 의욕과 에너지를 최고조로
올릴 겁니다. 뭘 할 수 있도록 탁 던져줄 거예요. 이거 하면 좋지 않을까? 같이 해보지 않을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의 열정을 이끌어낼 만한 그런 사건이나 인물이나 뭐 연애도 똑같고 새로운 사람이나 이렇게 좀 보여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천사와 함께 이제 함께 파이어 해보는 걸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것들이 얻게 될 겁니다. 안정을 이루게 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멍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뭔가 사상누각에 있었던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좀 해방이 되고 더 큰 세계 안에서 더 큰 공화로운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액땜들을 다 보상받을 겁니다. 혹시나 뭐 돈이 됐든 아니면 뭐 직업적인 것이 됐든 연애와 관련된 것이 됐든 앞에 것들이 좀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 좋은 결정, 좋은 판단력으로 새로운 것들을 또 이렇게 충전해내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관을 얻게 돼요. 관. 혹시나 시험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가거나 다른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또 합격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예전에 감정평가사 법대 다닐 때 준비하다가 안 돼가지고 타로를 보러 갔었어요. 신림역 쪽으로. 그때 한림법학원 다녔었는데 그때 제가 타로를 보고 나서 타로 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걸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2년째.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운명이 바뀔 줄 몰랐다는 거야. 물론 시험을 불합격한 거, 감정평가사 2차 불합격한 건 너무 불행했어요. 나이도 차 가고 곧 있으면 30인데 미치겠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운명이 바뀌었죠. 그때 어때요? 제가 법대를 갔어야 됐고 시험을 준비했어야 됐고 시험에서 떨어져야 됐고 타로샵을 갔어야 됐고 타로 카드를 샀어야 됐고 고시원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 작은 실패가 더 큰 성공으로 가기 위한 주춧돌이 될 거고 실패에서 메시지를 좀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목으로 들어오는 차크라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차크라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이나 누군가의 의사표현으로 여러분에게 힌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12년 전에 저를 상담해준 타로 마스터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너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말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때 내가 말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분이 상담한 내용이.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최근에 내가 의도한 길이 그 길이 나의 진짜 길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만약에 성공했다면은 지금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좋은 일들, 좋은 성공들을 맛을 못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그러졌고 실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괜히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라구엘 같은 경우에는 사경을 헤매려고 할 때 그때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아픈 과정을 겪을 수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사람이 따라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몸과 관련된 거, 피지컬과 관련된 게 11월 달 3일에서 7일까지 좀 멀죠. 그때 몸과 관련돼서 가장 기운이 왕성할 시기라고 보고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5월 5일, 7월 19일, 10월 2일, 그리고 11월 13일, 2월 21일입니다. 앞으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가장 가깝네요. 그때 감정적으로 가장 좋을 만한 일이 있다. 뭐 그때 뭐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와 관련된 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고 뭐 친구를 사귀더라도 아니면 뭔가 예술 작품을 만드시거나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이때 뭔가 번뜩하고 하나 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그 지적 활동이 활발한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오후 2시 40분부터 2시 59분입니다. 1시간 2시부터 3시 사이 이때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지적 활동을 주기 때문에 이때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거나 뭔가 좋은 판단을 내린다거나 이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도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라구엘과 함께 좋은 디렉션을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일들을 좀 찾아내고 해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관을 차지하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최고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좀 씹어 먹는 걸로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흰색 스톤 라구엘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파이팅!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푸른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과 함께할 천사 자드키엘입니다. 자드키엘은 여러분의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천사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최적점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내가 뭐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좀 손해를 봤다. 너무 냉정해져서 마음이 다운돼서 문제고, 혹은 아니면 너무 열정이 넘쳐서 실수를 많이 해서 문제다라고 한다면 자드키엘이 와서 뭐예요? 밸런스를 잡아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지도 말고 이쪽으로 너무 많이도 가지 말라. 이게 이제 자드키엘의 컨셉입니다. 평정심이라고 하죠. 평정심. 중간으로 가는 마음. 공자가 말한 중용과 절제를 실현시켜주는 천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예요. 차분하게 좀 만들어줍니다. 경거망동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뭔가를 좀 잃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천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와중에 내가 뭔가를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손해를 봤더라고 한다면 이 천사가 좀 잡아줄 거예요. 아주 작게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술을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혹은 내가 인간관계를 너무 안 해서 문제다. 아니면 너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머리가 아프다. 사람들 관리하느라고. 이럴 때 밸런스를 좀 잡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날씨라는 것도 그렇잖아. 너무 추워도 문제고, 여름처럼 너무 더워도 문제인데, 지금 이제 3, 4월 달처럼 따뜻한 날씨, 너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날씨가 딱 밸런스가 잡힌 날씨 아닙니까? 날씨로 따지자면 그런 거고, 또 요리를 할 때도 소금 간을 할 때 나물 같은 거 너무 소금이 많이 들면 짜죠. 그리고 너무 소금이 안 들어가면 어때요? 밍밍해서 맛이 없죠. 그런 것처럼 그 최적의 간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삶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 신체 체온도 36.5도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저체온증 걸리고, 넘어가면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의심해 봐야 되잖아. 열이 너무 많아도 그건 더 위험하죠. 혈압도 똑같고, 저혈압이 쇼크가 오고, 고혈압은 또 뒤로 쓰러지고, 다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은 이 밸런스에 맞춰질 때 전 우주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혹시 내 삶의 균형이 깨졌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어 버렸다 라고 할 때 이 자드키엘이 나와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줄 것 같습니다. 자드키엘이 작용하는 차크라는 세 번째 차크라예요. 세 번째 차크라는 뭐냐면 용기와 의지와 여러분의 에고를 올려주는 그런 차크라입니다. 마니퓨라 차크라라고 해요. 배꼽 쪽에 있는 차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에너지를 발산하고 의지를 보여주고 목표로 해가지고 성취로 해야 될 때 이 차크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삶을 목표를 향해서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자드케일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한다면 뭐예요?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야죠. 지방이나 아니면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것들, 많은 영양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좀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운동도 어찌 보면 좀 절제죠. 그래서 아무리 체육관에 가기 싫어도 그렇게 가게 되고, 그 시간에 놀고 싶고 누워있고 싶고 하더라도 이제 가게 만들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뭐 게임을 한다거나 술을 드신다거나 이런 것보단 좀 앉아서 공부를 하게 만들고, 그 연애도 사랑도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다고 봐요. 더 좋은 사랑을 위해서는 너무 사랑도 너무 이렇게 많이 표현하면 집착이 되는 것처럼 딱 절제하게 만드는 거죠. 너무 연락을 또 많이 하면 그건 그거대로 좀 짜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 보고, 그리고 디바인 메스큘린, 마치 남성신의 가오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까 용기와 에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남자의 대범함, 남성적 대범함을 지금 가져야 될 때다. 여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책임지고, 마치 약간 상남자처럼 여러분들의 메스큘린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니까, 마치 전사처럼 돌진하고 싸워나가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병사들이 자기 생활을 절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분간은 좀 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최적화를 이룰 겁니다. 균형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를 빨리 갈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지금 시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조언들을 좀 해보자면, 희망을 가지라는 거. 희망을 가지고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좀 참고 가보라는 거지.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라는 좀 좋은 말이 있죠. 남들은 왜 이렇게 나보다 앞서갈까? 남들은 뭐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들어가고 사업도 성공하고 남자친구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보셔야 돼요. 느리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춰서는 걸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방향만 괜찮다면 목적지에 다다를 거니까 그게 이제 영혼을 위한 조언이고, 그리고 잘 가고 있어요, 사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이 단계에서 좀 힘들 수가 있거든요. 마라톤이란 게 어때요? 우리 단거리처럼 중간에 빡 하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란 게 원래 마라톤이잖아.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멈춰서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전진만 하면 되니까 힘을 잘 배분하시고, 마라톤이 가장 밸런스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좀 중요한 덕목 같아요. 힘을 배분해야 되잖아. 그 2시간 이상의 긴 레이스를 힘을 이렇게 너무 초반에 많이 써버리면 금방 지쳐버리고 완주를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굳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결국에 그 피니쉬 라인에는 여러분들이 달 낙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길을 자드퀴엘이 함께 동행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여러분과 함께 천사가 뭘 이룰 거냐. 지금 은둔자, 뭔가 현자의 카드가 났죠. 삶의 깨달음을 분명히 얻을 거예요. 그게 장기 레이스에 좀 적합한 부분으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시험 공부를 좀 오래 했다 한다면 이 지금 절제하고 내 생활을 갈무리했던 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뭔가 위협과 달성을 이룰 것이다라고 보고, 킹입니다. 킹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단계에 이를 거예요. 그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을 만한 일이라고 봐요. 인내는 쓰고 결과 열매는 달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 피니쉬라인에 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 개고생을 했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됐을 때 그 성취감이 있어요. 바디 프로필 찍을 때 그죠? 내가 1년 이상을 이렇게 맛있는 족발이랑 막창을 안 먹고 버텨서 볶음도 만들고 다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바디 프로필 찍을 때 또 어때요? 물도 좀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딱 찍었는데 그때 성취감 있잖아요. 작게는 그런 거. 그때가 가장 절제를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절제의 마지막 피니쉬 라인에서 그 바디 프로필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진짜 프로필을 남기게 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는 방식으로. 한번 그 단계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의미 없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 헬창으로 약간 살고 있는데, 과거에 술 처먹고 막 배도 나오고 막 그 복구는 당연히 없고 막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해지는 그런 몸이었는데, 약간 근육도 생기고 나니까 좀 더 그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어때요? 되게 그때 내 모습이 좀 한심해 보이거나, 과거가 사실상은 크게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은 과거는 아닐 겁니다. 피니쉬 라인에 이르면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번 하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시험 공부 같은 것들이 가장 좀 그렇죠. 바디 프로필도 2번 찍으라고 하면 못 찍겠어. 힘들잖아, 그거.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게. 지금까지 어쨌든 작년 2023년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올해는 그것에 대한 피니쉬 라인, 그것에 대한 보상,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확실한 결과물이 올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를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신체적으로 강한 시기는 여름이네요. 7월 7일부터 7월 11일, 이때 신체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는, 가장 올라오는 시기는 4월 11일, 7월 25일, 그리고 9월 8일, 11월 20일, 그리고 1월 29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 중에 가장 좀 가까운 시기는 지금 현재 시점이 3월 말이니까 4월 11일이 여러분의 가장 감정적으로 올라오는 시기고, 만약 뭐 연애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때 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대가 언제냐? 아침 7시부터 7시 19분입니다. 요 19분 사이 안에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가 지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출근 준비할 때
뭔가 번뜩이는 사고작용이 있고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메모도 하시고 그때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분을 좀 해보시고 그걸 꼭 이제 기록으로 남기시면 좋겠어요. 아침 시간이라 좀 바쁘시긴 할 텐데 요 시간대가 뇌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때 세수하면서 갑자기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번뜩하고 떠오르는 영감이란 거 뇌가 갑자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좋은 결정과 판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부적인 시기까지 다 이야기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드키율과 함께 여러분 삶을 물샐 틈 없이 최적화시켜 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피니쉬 라인까지 같이 가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타로 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붉은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과 함께할 천사는 희망의 천사 요피엘입니다. 요피엘은 뭐냐?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뭔가 기운 떨어질 때 거의 뭐 치어리더처럼 여러분들의 그 파이팅을 올려주는 그런 천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최근에 내가 기가 좀 죽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너무 낮다 텐션이 너무 낮아졌고 뭔가 좋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사와 함께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 며칠 동안은 여러분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게 고양될 거고 약간 들줄 수 있고 약간 환희감에 젖을 수 있지만 이렇게 완전 다운되어 있는 것보단 낫죠. 그래서 텐션업을 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거라고 봅니다. 우선 여러분과의 관계를 보자면 여러분들을 좀 모시는 천사예요. 자, 이 천사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적용을 할 거냐. 어트랙션 차크라가 나왔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비슷한 동류끼리 끌어당긴다고 하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나쁜 걸 생각하면 또 나쁜 게 끌어당겨진다는 거예요. 최근까지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주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들을 계속 끌어당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제는 좀 좋은 생각, 예쁜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듣고 음악도 약간 좀 뭐예요? 그 미국 힙합 이런 거 듣고 좀 90년대 발라드 듣지 말라고. 그 미국 힙합 막 이렇게 막 여자들 나와가지고 빵댕이 흔드는 그런 거 들으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텐션이 좀 유지가 된다 이거죠. 트월킹 막 추는 거 이런 것들 클럽 음악도 좀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어트랙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먹으면 가장 좀 좋을까 좀 생각해 보시고 어트랙션은 여러분의 매력도를 올리는 그런 차크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약간 관종처럼 나를 표현하고 싶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좋단 말이야. 나를 좀 이렇게 밖으로 익스프레션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연애나 친구 사귀는 거나 사람들 앞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이나 저처럼 뭐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차크라라고 보는 거죠. 약간 외모적으로도 꽃이 피고 마음적으로도 좀 꽃이 피고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이 이렇게 만발하면은 벌과 나비를 이렇게 모으듯이 그렇게 어트랙션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 보조 차크라는 디바인 페미닌 여성적인 매력을 보여달라는 건데 특히 이제 타로를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 모성애와 포용력과 이런 여성적인 자질들이 여러분의 차크라를 열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줘요. 남자분들이 타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을 좀 예쁘게 하시고 상냥함을 좀 유지하시고 사람들을 좀 품을 줄 알고 엄마처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좋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의식과 감정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약간 여성적 매력, 여성적인 끌어당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쁜 꽃을 보면 같이 이렇게 향기도 맡아보고 싶고 눈으로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그 적용되는 부분도 뭐냐면 이 매력 가치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예뻐졌다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걸로 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한 조언을 좀 해보자면 야 불타오르네. 앞으로 전진 뒤에 후진 없어. 노빠꾸 계속 가는 거야. 못 먹어도 그냥 고. 무모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돌적이면 이득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치 그 전쟁터에서 일선에 나서는 병사다.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돌진하시는 겁니다. 파이팅 해버리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희망과 꿈을 최근에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새로운 꿈을 꿉시다. 너무 현실에만 목매여서 하루 먹고 하루 살고 하루벌이로 힘들다. 먹고 사는 건도 힘든데 뭔 놈의 꿈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발은 아무리 지상을 딛고 있어도 여러분의 이상과 생각은 더 높고 고고한 곳에 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망을 잃었을 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을 계속 동기부여하고 옆에서 누가 봤을 땐 그게 돼? 택도 없지? 막 이렇게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무의식에 집어넣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 어때요? 예,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그때 걸어요. 근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버립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딱 끌어내주죠. 예,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바다를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바다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체계적으로 저스티스 하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좀 세부적으로 짜면 좋습니다. 마치 MBTI에서 제2성향, 계획 세우는 애들처럼 저지먼트하고 저스티스 하십시오. 상세할수록 좋아요.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상과 목표를 최고치로 올려가지고 실현하기 위해 파이팅 하는 거예요. 최근에 희망을 잃거나 좀 삶의 낙이 없어졌다라고 하신 분들, 특히 저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일상적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거창한 거 말고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기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기쁨의 바이브를 유지하시고, 좋은 바이브를 유지하시고, 일상이 좀 바쁘신 분들 있죠.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좀 깨지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굉장히 좋은 기운들, 삶의 활력, 삶의 흥미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특히 인간관계나 연애에서의 사람들과 관계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관종처럼 살아도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좀 발전 방향입니다. 이 구역의 연예인이다. 스스로를 생각하고 어디든지 낄끼빠빠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든지 그냥 가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본인 존재감 좀 드러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사귀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고요. 일과 관련된 거는 혹시나 내가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에 종사한다고 한다면 손님들한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소와 친절로 보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승진도 있을 거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피드백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사를 하신 분들도 좀 웃으세요. 환하게. 자, 신체적으로 가장 올라오는 시기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입니다. 지나버렸네. 내년에 이때 가장 좀 좋은 피지컬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가장 올라오는 시기는 5월 20일, 주로는 오후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5월 21일, 9월 4일, 그리고 10월 17일, 12월 27일, 특히 12월 27일이 천사가 가장 동행을 강하게 하는 시기라고 나옵니다. 이걸 기억할라나 모르겠네. 지금 3월달인데. 특히 이 요피엘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엄청 잘해주네. 자, 그리고 3월 8일입니다. 3월 8일도 지났죠. 이제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우선 5월 20일, 특히 오후에 엄청나게 감정적으로 영감을 받는 사건이 있다고 하네요.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으로 가장 강한 시간대가 오후 7시 40분부터 오후 7시 59분, 20분 사이에 지적으로 엄청나게 양성해진대. 그래서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이 시간대에 뭐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저녁 드시고 뭔가 중요한 판단해야 될 부분들 혹은 아니면 뭐 공부를 좀 한다면 이 시간대가 가장 좀 효율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시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기까지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이 화창하고 즐겁기를 바라요.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검은색 스톤 고르신 분들, 여러분과 함께할 천사, 운명의 천사 미카엘입니다. 미카엘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서양 오컬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천사고, 인간과 가장 좀 친숙한 천사라고 알려져 있고, 힘이 굉장히 센 천사라고 알려져 있죠. 미카엘은 여러분, 인간에게 친숙하다는 동시에 인간에게 고통과 시련을 안겨줄 때도 미카엘이 좀 관여를 합니다. 중간 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이룩하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뭘 하냐면 한번 시련을 줘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어떻습니까? 아프죠, 다음날. 운동이 잘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근성장이거든. 근성장이 일어나거든요.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최근에 힘든 일을 겪었다. 이게 이렇게 힘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실감과 힘든 일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게 스타팅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좋은 게 올라오는가 보구나. 왜냐? 이게 근성장을 위한 뭐예요? 근육의 고통인 거예요. 자, 최근에 고통이 왔다고 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테스트. 너가 얼마나 강한지 보자. 이걸 만약에 통과했다면 무조건 성장이고 무조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시련을 극복하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그냥 주진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근성장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 스파르타 군대가 어떻게 훈련을 해요?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한 느낌으로 훈련을 하죠. 특공대를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 생사가 넘나드는 엄청나게 힘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실미도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실미도라는 영화를 보면 그 북파 공작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죽음에 준하는 엄청난 훈련을 겪습니다. 그 아저씨란 영화 봐도 원빈이 그 특수부대잖아요. 훈련 과정을 지켜보던 국회의원이 실신을 해버렸다라는 뭐 대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가혹했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과 비례해서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수준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미카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차크라에서 좀 작용을 할 거냐. 두 번째 차크라인데 이게 욕구와 의지를 관장하는 차크라예요. 이 차크라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고통이나 공포, 두려움이라는 건 확인을 해버리고 내가 겪어버리면 있잖아요. 더 이상 그게 공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주사 맞기 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주사 맞기 전이 가장 공포스러워. 치과도 치과에서 마취하기 전이 가장 떨리고 공포스러워요. 하지만 그거 해버리면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고 엄청나게 나를 죽이는 건 아니었구나. 산모의 고통은 어때요? 엄청나죠. 네. 그 이전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도 먹지 말란 것도 많고 하지 말란 것도 많고 되게 생활에 제약도 걸리고 몸도 무겁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은 어때요?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엄마가 되보신 분들은 공감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쁨이 올 거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다 한다면 그 뒤에 오는 기쁨은 그것과 비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액땜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겪으실 텐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딱 겪을 때 이게 지나가면 또 엄청난 게 오구나.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을 좀 믿으셔도 돼요. 이걸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많이 전달할 거예요. 인생에서 트레이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성이 생길 거예요. 우리 백신 아무리 맞아봤자 소용없죠. 한번 코로나 걸리고 몸에 항체가 생기면 그게 최고의 백신이야. 한번 걸려버린 게 나아. 고통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겪어버리면 우리가 그때는 당장은 힘들지만 그 이후에는 백신, 면역체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강해질 것이라는 게 천사가 주는 메시지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영혼을 위한 조언을 좀 해보자면 최근에 분명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누구에게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아픔 이런 게 있었는데 더 좋은 것들이 오기 위한 훈련, 전초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넘어져도 어때?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그냥 동기부여책에 나오는 말일 수 있지만 하늘이 뭔가를 줄 땐 너가 이걸 받을 자격이 좀 있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난 다음에 준다는 거죠. 존버만이 살 길이긴 합니다. 이거 주식 얘기가 아니라 코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버티다 보면 뭔가 또 오긴 해. 대운이 터지기 전에 징조. 근데 이건 사주나 이제 점을 보시는 분들이 항상 많은 말들이 액땜이라고 하죠. 액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어.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전초 단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전초 단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더 돈을 크게 벌기 위한 전초 단계일 수 있습니다. 뭔가 잃고 나서 풍경을 돌아보니 진짜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좀 잘 나갈 때는 보지 못했었던 기회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는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구나가.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시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고 결국엔 중요한 일들을 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더 밝은 광명을 맞이한다. 더 좋은 기회를 갖고 온다.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목이 될 만한 그런 거라고 봐. 우리 그 랜드마크별로 큰 나무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세계수처럼 큰 나무들은 어떻게 그렇게 100년 이상을 버텼을까요? 비바람도 맞고 천둥도 맞고 가뭄도 경험해보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어떨 때에도 그 나무는 그 많은 풍파를 견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목이 됐죠. 여러분들의 상이 거목이 될 상이다 라고 미카엘이 말해줍니다. 미카엘은 영웅들을 만들어내는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특공대 교관 같은 존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었다 싶으면 기회가 올련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전의 안면처럼 고통과 기회가 이렇게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뒷면에 있는 진짜 금액이 써져 있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임무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시면 그냥 여러분이 가져갈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노력을 하라는 카드 에이트 펜타클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회를 포착했다 만약에 그러면 그거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100명의 구독자를 모으는 게 너무 힘들었어. 100명이 뭐야? 10명 모으는 게 힘들어. 근데 100명에서 1000명 모으는 건 좀 쉬워요. 지금 이제 1000명에서 2000명 좀 넘어갔는데 26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초반에 구독자 100명 모으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내가 뭔 짓을 하고 있지, 이게 뭐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있냐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유튜버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그 마의 구간, 그 힘든 구간을 견디다 보면 뒤에 많은 것들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구독자 늘리고 정상궤도 올리는 것과 전 인생이 약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 견뎌내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져갈 게 많다라고 봅니다. 함께 이룩할 일이 뭐냐? 천사와 함께 이룩할 일은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쇄신하고 어찌 보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내 모습 모두 죽이고 새로 다시 계속 태어나는 거야. 예전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안 좋았던 경험으로 인해서 진짜 해답을 찾아내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와 함께 해야 될 일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오답들을 다 걷어내는 과정에서 진짜 정답을 알게 되고 내가 해야 될 뭐 일종의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고 소명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과 경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우리 게임이나 그런 걸로 따지자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프로게이머들이 밥 먹고 거의 20시간 동안 게임만 한다잖아. 눈이 아프고 힘들고 어깨 아프고 하지만 어때요? 그 컨트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나죠. 여러분들도 약간 그런 고인물,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느낌이에요. 많은 전투를 겪은 군인은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르러서는 엄청나게 센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을 어느 정도 호령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미카엘과 함께. 자, 그리고 이제 특정한 시기 이야기해 봅시다. 피지컬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는 9월 7일부터 9월 10일 초가을이고 늦은 여름입니다.
이때 피지컬이 가장 많이 올라오고요. 감정적으로 가장 올라오는 시기는 4월 17일, 특히 오후라고 하네요. 이때 많이 올라오고 4월 18일, 그리고 이 이틀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연애와 관련된 거겠죠. 이모셔널하게 많이 올라오는 게. 자, 그리고 7월 1일, 9월 14일, 11월 26일, 2월 4일. 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가까운 건 4월 17일 오후부터 4월 18일까지입니다. 이때가 가장 감정적으로 많이 올라오는 시기, 이모셔널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시간대가 아침 9시부터 9시 19분. 딱 출근해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컴퓨터 딱 켜고 이때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인터넷 쇼핑하지 말고. 딱 출근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요때 가장 뇌가 빨리 돌아가는 시기니까 좋은 판단, 좋은 기획 이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때 아침 시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카엘과 함께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되어 보시는 걸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은색 스톤.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란색 스톤 고르신 분들, 천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천사는 라지엘입니다. 지혜 천사입니다.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되게 영적으로 지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같아요. 머리가 똑똑한 것 같기도 하고 참을성이 남들보다 엄청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현자 느낌이 있어요. 그 신점 같은 거 보면 혹시나 신내림 받으라고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영과의 교통, 천사와의 교통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보고 천사들에게 좀 대접받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성인군자 계열로 가장 갈 수 있다고 봐요. 빛의 권능과 어둠의 권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천사들이 좀 많이 모십니다. 약간 좀 영적인 센서티브가 굉장히 세요. 감각적이에요. 영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라고도 보고 예술계통에서 일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기도가 잘 이루어지는 타입이라고 보는 거죠. 직관력도 굉장히 발달하셨고 그래서 약간 예언가적 기질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공부 쪽에 좀 소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뭘 보면 잘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가식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불성이 좀 많으신 거죠. 사람들을 이끄는 그 선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게 학교 선생님 말고 우리의 그 뭐랄까 신부님이나 주지스님처럼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느낌의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지혜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능 어떻게 발휘할 거냐? 사람들에게 좀 친절을 많이 베풀고 잘 알려주고 또 사람들을 좀 품어보세요. 사람들이 좀 길을 잃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확증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왠지 상담사 같은 거 하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5번 분들. 친구들이 뭐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싶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힐링이 된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얻고 간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힐러 기질이 좀 다분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또 타로를 배우셔가지고 타로 하시면 되게 잘 되긴 해요. 그러니까 뭐 말을 잘하고 잘 맞춰서라기보단 사람들에게 대나무숲 같이 힐링을 잘해주는 우리 마스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일종이라고 봐요. 약간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식처처럼 대피소처럼 여러분들에게서 에너지와 힐링을 얻고 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봐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되게 높은 수준의 영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혼을 위한 조언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선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악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선악의 이중성 이면을 모두 보는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기준으로서 굉장히 악해지거나 굉장히 선해지거나 영적으로 엄청나게 센서티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촉이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가위 같은 거 많이 눌리셨거나 꿈이 너무 선명하신 분들은 이 채널링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뭐 좀 무서운 말을 하자면 이제 빙의가 잘 되거나 실제로 막 신이 여러분을 좀 탐내는 느낌이에요. 특히 악귀조차도
마귀조차도 여러분들을 탐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콘스탄틴 영화 봐보면 가브리엘하고 루시퍼하고 싸우죠. 그 콘스탄틴 데려가려고. 콘스탄틴처럼 좀 탐낼 만한 인물이에요. 좀 쓸데가 많거든. 영적인 서적들, 오컬트 같은 서적들도 많이 읽어보시면 이해가 남들보다 좀 빠를 겁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의 영적 민감도는 엄청난 레벨로 높다고 봐요. 저는 이런 분들은 종교인을 했어도 되게 공능을 얻었겠다. 약간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자기 직업 안에서 특히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라고 봐요. 삶의 목표나 방향성이 돈이나 명예 같은 쪽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 좀 더 높고 수준 높고 고고한 삶의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조언을 딱히 할 게 없고 멘탈이 세 보입니다. 그 짤들 돌아다니잖아. 막 화장 진하게 하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게 센 멘탈이 아니라 약간 그 웃으면서 약간 희미한 미소 지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게 멘탈이 세다고 막 짤들 돌아다니잖아요. 약간 웃고 있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느낌으로 멘탈이 쓸 수가 있겠네요. 세상에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굳이 뭐 조언을 해드리자면 남들을 도와주고 남들을 이렇게 좋은 방향을 이끌고 그런 쪽으로 뭐 직업이든 아니면은 영향력을 행사하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 누가 생각나냐면 그 이국종 교수님이었나? 그 심장 수술하시는 교수님인데 약간 그분이 빚도 많으시고 이런데 지금은 어쨌든 잘 돼서 다행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 해적을 우리 배가 맞았을 때 선장님이 되게 생명을 위협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액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가 치료했죠, 그분이.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에 미쳤다고 할지라도 내가 맞다고 하면은 난 그 길을 가겠다. 줏대가 느껴지고 자기만의 스탠다드, 영적인 스탠다드가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엄청난 리스펙이 좀 느껴집니다. 사람 심리를 엄청나게 빨리 간파하기 때문에 좋게 씁시다. 여러분이 선물 받은 이 영적인 민감도와 센스를 좀 좋은 데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상담이라든지 사람들을 힐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정신지배를 한다든지 등쳐먹는다든지 이런 사기꾼으로 좀 가시면은 최악이다. 그러면은 천사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함께 천사와 이룰 일은 교황 카드가 나왔네. 누군가의 그 정신적 지주가 돼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승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의 삶을 이끌고 이쪽으로 가시면 좋지 않겠느냐. 혹시나 나이가 좀 어리시거나 지금 고등학생이거나 이런 분들 내가 좀 독서량도 많고 말도 좀 잘하는 편이다라고 한다면 직업 상담사 프로페셔널하게 그쪽으로 좀 추천드려요. 오은영 박사님처럼 되는 게 여러분들의 만약에 내가 유아교육과를 간다라고 한다면 그걸 좀 목표로 삼아 보시고 그 개에 관심 있고 고양이에 관심 있다 우리 강영욱 씨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누구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통찰력이란 게 있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그 남들보다 직업적 숙련이나 이 통찰력, 성찰을 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나 강영욱도 그렇고 꼭 머리가 똑똑하고 지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니잖아. 뭔가 있잖아. 그분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내공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그 내공이란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더 높고 고매한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요렇게만 됐으면 좋겠네, 진짜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경우에는 민족과 인류의 스승이 되시는 쪽에 그쪽으로 가시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은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학자 쪽으로 가셔도 되고 상담사로 가셔도 되고 영적인 지도자로 가셔도 되고 어디서 연구를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철학을 공부하셔도 잘할 것 같고 글을 쓰시거나 이렇게 작가가 되셔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감과 이제 감동을 주는 글을 쓸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받은 선물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잘 활용하면 이름도 날리고 사람에게 좀 존경을 받을 것 같아요. 역사책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지적으로 영적으로 단련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의 좋은 버팀목과 거목과 교과서 표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했네. 5번 분들은 왠지 있어 보여 뭔가 카드들이 은둔자 나왔지 여사제 나왔지 교황 나왔지 힘카드 나왔지 약간 영적인 카드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악마 카드까지 나왔어요. 어둠의 힘도 이용할 수 있고, 빛의 힘도 이용할 수 있고, 기쁜 무의식의 지혜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사이킥 파워가 엄청난 사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나이가 들고 좀 인생 연식이 높아질 때 어떤 인물이 돼 있을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젠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과 마주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에 제가 아마도 감동할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영적인 그 위계를 엄청나게 올리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고 좋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래요. 노란 스톤 뽑으신 분들은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좋은 방향에서 좋은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이 영적인 힘을 잘 이용해서 존경받으시고 사람들의 많은 귀감이 되는 인물이 되길 바래요.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을 밝히는 고귀하신 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타로살롱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민과 관심사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